4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대면 면회가 허용됐습니다. 감염 취약시설 내 집단 감염이 줄어든 데 따른 조치인데 외출이나 외박도 가능해졌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취수원 이전 사업과 통합신공항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맑은 물 공급 추진 특위와 통합신공항 건설 특위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주말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과 레저 스포츠 페스티벌, 풍기 인삼 엑스포 등 대구 경북 곳곳에서 지역 축제가 열렸습니다. 가을을 즐길 수 있었던 축제 현장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대구 지역 미분양 주택이 8천 가구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4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접촉 대면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감염 취약시설 내 집단 감염 발생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면서 마련된 조치인데요. 지난 추석 명절에도 만나지 못했던 환자와 보호자들은 오랜만에 얼굴을 직접 마주하자 미소와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서구의 한 요양병원. 김천에서 온 우한욱 씨가 코로나 검사를 합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다시 벽을 사이에 둔 채 면회를 해야만 하다 대면 면회가 가능해지자 한 달을 매 달려온 겁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드디어 어머니를 만나는 시간. 귀 좀 대줘봐. 나 안 보고 싶었어? 아이고 또 운다. 오랜만에 손을 맞잡고 얼굴을 마주하자 어머니도 아들도 눈물을 글썽입니다. 어머니를 곁에 있으면서도 자주 못 본다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와서 어머니를 면회 신청을 해서 볼 수도 있어도 벽을 통해서 보니까 어머니가 또 게다가 난청도 있으셔서 전혀 대화가 안 됩니다. 제가 어머니를 보고 귀에다가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아들 왔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고 또 앞으로도 또 계속 이제 어머니를 자주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4일부터 요양병원 시설 내 대면 면회가 허용되는 동시에 외출 외박에 대한 제한도 폐지됐습니다. 병원들도 환자를 위한 공연 등 외부 프로그램 운영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방문해 주셔서 면회가 가능해지면서 어르신들도 더 좋아하게 되실 것 같고, 그리고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던 봉사자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봉사자분들께서 공연과 강의를 많이 준비해 주시면 어르신들의 활력에도 도움이 되고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한들이 일부 완화됐지만 안전한 만남을 위해 아직 지켜야 할 것도 많습니다. 많은 보호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회 전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면회객의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된 후 면회가 가능하며 면회 중에도 실내에서 마스크는 항상 착용하고 면회 전후 환기는 필수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요양병원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도 조금씩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4일 0시 기준 대구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에서는 88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지난주 대비 56.8% 감소했습니다. 추가 사망자는 없었으며 병상 가동률은 23.2%입니다. 경북에서는 포항 224명 등 모두 909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시의회는 취수원 이전 사업과 통합신공항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맑은 물 공급 추진 특위와 통합신공항 건설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특위는 각각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9대 의회 전반기인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 예정입니다. 맑은 물 공급 특위 위원장에는 김원규 의원이, 통합신공항 특위에는 박소영 의원이 위원장에 선임됐습니다. 지난 1997년 축제 시작 이후 처음으로 축제장을 도심으로 옮긴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이 지난 3일 폐막했습니다.
닷새간 진행된 이번 축제에는 38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거리형 축제로서 새로운 과제를 남겼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텅 비어있던 골목길이 북적북적합니다. 버스킹 공연에 플리마켓, 먹거리 체험까지 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풍성합니다. 일단 조명도 굉장히 이쁘고요. 아무래도 세심하게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이 탈춤 축제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약간 좀 전통적인 놀이긴 한데 약간 젊은 감성들이 좀 많이 이번에는 가미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야간 포장마차에도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밀려드는 주문에 쉴 새 없이 바쁘지만 상인들의 얼굴엔 모처럼 만에 웃음꽃이 핍니다. 지난번에는 밖에서 하니까 시내는 도리어 더 설렁하고 조용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안에서 하니까 시내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상당히 손님도 저희들 가게 많이 오시고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열린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닷새간 열린 이번 축제에는 38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안동 인구 16만 명 가운데 2만 6천여 명은 축제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심 전체가 사람이 움직입니다. 정말 신바람한 축제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강변에서 할 때 도심이 텅 비었는데 지금은 밤 12시까지 도심에는 젊은이도 가득 차 있는 모습, 정말 안동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26년 만에 축제의 공간을 원도심으로 옮긴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지역 축제의 방향성을 새롭게 제시한 가운데 거리형, 참여형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그런가 하면 연휴 기간 동안 구미에선 2022 레저 스포츠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됐는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레저 스포츠의 매력을 즐겼습니다. 박근수 기자입니다. 손잡이를 잡고 발을 디디고 인공 암벽을 올라갑니다. 10m에 가까운 암벽은 밑에서 보기에는 힘들어 보였지만 도전을 시작하면서부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꼭대기를 점령하고 성취감도 맛봅니다. 올라가는데 짜릿하고 재밌어요. 떨어질 때도요. 밧줄을 타고 내려가는 짚라인. 헬멧을 쓰고 밧줄에 몸을 맡기니 점점 속도가 붙습니다. 일상에서는 좀처럼 하기 힘든 경험이다 보니 즐기는 아이도 보는 가족도 신이 납니다. 애들도 접할 기회가 잘 없는데 접하네 오히려 이런 기회가 돼서 아주 유용했던 것 같고 얼떨결에 그냥 운동 삼아 나왔는데 애들 졸라서 그냥 나왔는데 아주 유익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드론 축구에 참가한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조종에 따라 드론이 날아다니며 득점 대결을 펼칩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구미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열린 2022 레저 스포츠 페스티벌. 넓은 잔디밭이 25개 종목의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레저 스포츠 축제의 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대부분 가족 단위로 행사장을 찾아 다양한 레저 스포츠를 즐기고 전동 카트나 스크린 사격을 체험하는 등 평소 하기 힘든 경험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또 한쪽에 마련된 부스에서 평소 체력은 어떤지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하고 맞춤형 운동 처방도 받습니다. 휴일 사흘 동안 행사에 다녀간 시민은 5만 6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색 스포츠, 또 신종 스포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아닌가 싶어서 특히 이런 지역 사회와 같이 하면 지역 경제와 또 가족들의 어떤 새로운 어떤 레저 문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린 2022 레저 스포츠 페스티벌은 레저 스포츠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다양한 축하 공연과 부대 행사들로 멋진 추억도 선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가 30일 개막 이후 나흘 만에 방문객 1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엑스포 개막 이후 맞은 첫 주말에 개천절 연휴까지 이어지며 시민들이 행사장을 비롯해 선비세상과 부석사 등 연계 행사장을 찾아 나흘간 21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영주시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봉화군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나흘간 열린 봉화 송이축제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군은 축제 기간 7만 3천여 명의 관광객이 봉화군을 찾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는 65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8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 8월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8,301가구로 전달보다 10%, 지난해 말보다는 419%가 늘었습니다. 또 전국의 미분양 물량 가운데 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많다며 신규 입주 물량도 계속해서 나와 당분간 미분양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구 동구와 중구, 남구, 달서구를 비롯해 경주와 포항 지역의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달 30일 제72차 미분양 관리 지역 선정 공고를 통해 이들 지역의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기간을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또 대구 수성구를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미분양 관리 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나 우려, 미분양 해소 저조, 모니터링 필요 등 일정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선정됩니다. 요즘 고물가 생존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돈을 버는 이른바 앱테크를 아시나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뒤 자투리 시간에 부지런히 임무를 완수하고 광고를 보는 수고를 더하면 돈을 벌 수가 있는 건데요. 하루에 10,000걸음을 채우면 보상받거나 물 섭취량 1.5리터를 채우면 20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음식점 영수증을 찍어 올리고 후기를 남기면 50원, 광고를 보거나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몇십 원에서 몇백 원을 보상받습니다. 차곡차곡 모은 포인트는 통장에 이체하거나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고 혹은 기부도 가능한데요. 고물가와 고금리에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요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무서운 줄 모르게 고공행진하고 있죠. 월급 빼고 안 오른 게 없다라고 하는 요즘 이 티끌모아 태산인 앱테크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데일 브리핑이었습니다. 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SNS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가상자산을 받고 마약을 판매한 A씨 등 11명과 마약 구매자 42명 등 53명을 검거해 8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3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하거나 대마를 직접 재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대마 560g과 필로폰 180g 등 2억 6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입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오는 17일 오전 경북도청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진행되는 등 모두 41개 기관이 감사를 받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받아 올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가 달서구 죽전동으로 청사를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본부는 달서구에 있는 대구시 소유의 옛 징병검사장을 리모델링하고 행정부서를 우선 이전한 뒤 이후 별동을 증축해 상황실과 시스템을 2025년까지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 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119 종합상황실을 확대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보다 향상된 소방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실생활과 연계한 경제 금융교육 과정을 개발해 학교 교육 현장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 중등 경제금융교육연구회는 이를 위해 지난 30일 워크숍을 열어 글로벌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방안과 교육자료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내년 중으로 학생들의 경제금융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한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대구의 경제 특성을 반영한 탐구 과제 등 표준안을 개발해 학교 현장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